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 전략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대건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자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이 좀 다소 많습니다만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사업비 잔액이 5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2건이며 예산 69억 중 약 87.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이해 행정 절차 이행과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5월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총 사업비 55억 7,900만 원 중 4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 비율은 약 18% 정도입니다. 이월의 주요 사유는 보상회비 지연 3건, 관계기관 회비 지연 2건, 공기 부족 3건,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집행잔액 반납, 간급자재 및 청구 사유로 각 한 건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이며 전체 사업비는 265억 800만 원 중 11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6천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서는 준공 및 용역 완료 시기 미대로가 8건, 보상회비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연이 5건, 문화재 시골조사 수행, 절대 공기 부족,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 2022년 추진 용역사업은 49건이며 전체 용역비는 42억 6,600만 원입니다. 49건의 사업 중 심의회를 개최한 용역사업은 5건이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용역은 44건입니다. 심의회 개최 생략 사유 중 12건은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한 내용이며 32건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한 민간단체와 민간 행사 보조사업 단체는 보조는 없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와 경상 보조 사업 지원은 모두 4건이며 전체 지원 예산액 5억 4,630만 원 중 3억 9,139만 원은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91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당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6번째,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7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환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25건의 설계 변경 중 감액은 3건, 정액은 22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96억에서 216억으로 10%가량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유와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8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예정적인 사업은 모두 5건입니다. 4건에 대하여는 확정하였고 안희초등학교와 약초시장 사이의 지중화 사업 1.33km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보한 국비는 85억 3,200만 원이며 도비는 14억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9번째, 10번째 민간위탁 사무와 공유재산 관리 위탁은 없습니다. 11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가에서 기존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11월 경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이촉직 여성 위원 비율은 11%이며 개최 실적은 78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12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젖은 노면에 대한 반사 성능 검사 실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4월 21일 시설지 공무원 업무 연차 및 관련 업체에 해당 규정 안내 및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13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가 소관 6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미완료된 엘가 아파트 주변 인도 설치건에 대하여는 10월에 감정평가 후 보상 통지하여 보상 완료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 23년도에 본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14번째 의회 행정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가 소관 지적사항 2건 중 태관천 재해위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21년 11월 조치 완료하였고 최종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희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 사업 변경 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15번째 이임 이탁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째 타는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17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1년 3건, 22년 5건 접수되어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1페이지 집행 부진사업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남지구 제2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천면 나무리에서 문정리 함남마을 앞 임천 약 3.46km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38억 6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하천 기본 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 설계 중앙심의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서주지구 제2염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서주리와 유평류를 연결하는 서주천 범람 예방을 위하여 6.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3억 4,600만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행안부 기본 설계 심의를 마치고 2023년도에 실시 설계 심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하천위와 장항위에 걸쳐 풍수해 이염 생활권 정비 사업으로 2.6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1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면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2023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태간천 자연재해 이음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유천면 대천리와 태간리의 제방축제와 호원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일부 구간 보상 반대 등으로 인해서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보상금 공탁을 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1억 4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완료된 지상 가옥을 철거하였고 추가 보상 완료된 가옥에 대해서는 철거 후 우회도로 개설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도 24호선 확정 후에 교통 흐름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 수렴해서 회전교차로 및 학교 앞 차로 확장 사업 추진을 재검토 후 의회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22년도 법정 적립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의무 예치금은 법정 적립금은 15%인 2,900만 원으로 누계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결상 잔액은 12억 4,8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각 민방위 시설은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대피시설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757대의 CCTV를 24시간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 중인 관제 요원은 13명이며 2022년 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총 11억 7,7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억 4,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통합관제센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마을 CCTV 안정망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18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4억 원 예산으로 45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 제2염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이염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 한교소에 대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올해 4월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배 이주구 사업도 6억 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산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이염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 한교소에 대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편입 부지 반대가 있어서 현재 수용 재개를 진행하고 있고 보상금 공탁 후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곱 번째, 제2염 시설물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이치는 총 26개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여덟 번째, 재난 예해 경보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예외경보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총 13개 시설로 설치 순항은 총 435대입니다.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은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9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및 장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는 33억 2,598만 천원입니다.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3개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결정 면적은 385개소 628헥타르이며 그중 집행 면적이 283개소 590헥타르로 미집행 면적은 108개소 38헥타르 정도입니다. 장기 미집행 면적은 1개소 11,100평방미터이며 대로 3-1 서하초등학교 앞 도로는 2022년 내 정비해서 알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에서 74페이지 10번째 도시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11번째 안건 세부 처리 현황 12번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13번째 교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함양군 교살리 일원에 11만 1,458평방미터의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시행으로 공공주택 782세대, 땅도주택 56세대 및 근린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취임한 김건수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소통 후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14번째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내 입구 용산뜰에 포함한 11만 3,207평방미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진흥지역 92,027평방미터에 대하여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 농정시민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5번째 함양읍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인 시외버스 터미널과 돌북교 사이 1km에 대하여 전기 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총사업비 81억 3천만 원으로 지난 21년 11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결과 경상남도 문화재 심의회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 전 면적에 대하여 발굴조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발굴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3년도까지 사업을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16번째 지리산 함양전통시장 거리뉴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1억 1,100만 원으로 사업 구간은 보건소와 연반머리 0.8km 구간입니다. 현재 한전 대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 구간 내 해전 노타리 사업은 도비 1억 4천만 원 확보하여 전체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노출되어 있는 각종 공중 테이블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 공간 확보와 도시 미관을 정비함으로 사업 확보가 매우 큰 사업으로 적극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17번째 5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경고 8건, 철거 387건 하였으며 올해에는 경고 10건, 과태료 부과 2건, 416건을 철거하여 2년간 경고 18건, 과태료 부과 2건, 철거 803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2,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회복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쌀전 빈점포 리모델링 공사 및 무장의 안심 골목 정비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한전 거점 센터를 완공하여 2023년 5월부터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아니면 도시재생 누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5,5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설계 공모 발주하였고 2023년 5월 종로끌 테마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시설계 용역 준공과 사업 발주, 6월에는 햇살 안이 빌리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31억 6,3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19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살기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양읍 이열리 인당마을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88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1년 연장하여 내년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3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인당 더 건강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번째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청정 서상로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며 서상면에서 서상중학교관 57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 함양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 2,600만 원이며 낙은 사거리에서 두린 침교 구간 3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지리산 함양시장 저작거리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낙은 사거리에서 목화 예식장, 보건소 구간 126개의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022년 학사로길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함양 할인마트에서 조센집 구간 29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2년간 총 248개의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21번째 지리산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자전거 둘레길 45km, 포토존 및 홍보부스 1개소입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도 1개씩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정기 1차 도 지방 투자 심사 결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낮아서 중앙부처 사전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20억을 활용하여 뱅곡과 백전을 잇는 솔바랍 자전거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덕윤산 있는 자전거길 조성 사업인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가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 안전의 책임자라고 보시고 행정을 좀 잘 부탁드리면서 우리 2페이지 보면은 그 함양중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 우회차로 4개소, 광장 1개소. 네. 그 보상 회비가 지연이 되는데 보상 회비의 결말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연으로만 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많이 희망하지 못하는 거라서 네. 언제쯤 보상 회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1차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했고 지금 뭐 특별한 상호를 대긴 뭐 합니다만 부분을 했고 뒷부분에 대해서 N쪽으로 지금 안경점 건너편 쪽으로는 일부에
보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면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일부의 그 필지가 여러 분이 걸쳐 있어서 그 정리가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 네. 그 우리 국민 여론이 많이 이 만들어졌던 곳이잖아요. 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마무리되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향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6번 보면은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네. 강급자재 아스콘 미청구에 따른 2월 그 이유가 됩니까? 2월 이유가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재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이야기입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재 내용으로 보면 네. 이게 이율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강급자재 계약을 발주와 동시에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기재 내용으로 보면은 이율 사유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 우리 40페이지 그 보면 제2위험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 사업요. 네. 그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1번 우리 그 50% 그 미집행 사업 이율 네. 그 이제 두 건이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시 설계하고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해서 네. 우리 과에서 대책은 어떤 겁니까? 사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 의견 수렴이라서 주민 의견 수렴에서 실시 설계를 기본 설계를 들어가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많은 의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발주를 하고 나서 또 중앙부처의 검토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조금 당겨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또 밀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최선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 80, 네. 몇 프로 그랬습니까? 80 몇 프로가 2월 사업으로 집행이 잔액이 되어져 있는데, 네네. 이건 이제 2월 사업이 되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조금 소홀해져서 네.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월 사업들이.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사고든 맹시든 2월이 되겠지만 네. 2월 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네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어떤 맹시든 사고든 이유는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줄이는 게 집행부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점은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행정력의 집중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우리 51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전부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죠? 네네. 10개소에 군청은 행정자료실이고 지상에는 물론 대피라서 지하 대피소가 이제 원칙이 일는지 모르지만 지상 대피 시설하고 문제는 뭐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재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이제 뭐 적정한 운동장의 일부에 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차동하든지 이런 부분도 차단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노출을 최소화하시다 보니까 지하 시설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태풍 최근에 네. 흰남노 때문에 그 반지하 침수나 지하 시설 그 주차장 침수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포항 그 지진
태풍 폭우로 그 지하에서 14살이라는 이유로 예. 시민안전보험 2천만 원을 못 받을 처지가 되었거든요. 아, 예. 15세 이상만 해당이 돼서 예. 시민안전보장 포항이니까 우리 군에는 뭐 그런 보험이 뭐 현재로서는 들어져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까? 없는데 한 번 더 파악해보고 국민이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감량 국민이면 다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리고 우리 군에도 보험이 들어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이 최대에 어제도 안희에도 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최대에 저희가 보험이 2천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거는 보험 약관에 네, 계약의 그 관계고 이제 보험이 들어 있으면 네, 사실 그 특별하지 않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 예, 예. 그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보험 나이가 14살이라는 한 살이 부족해서 예. 그렇거든요. 결국 나이는 한 살이지만 또 유사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저도 생각에서 사무실로 가는 대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검토를 좀 깊이 예, 있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우리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할 것이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에 네, 대해서요. 62페이지 우리 2020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내용 아시죠? 네, 장기 미집행도로 우리 군 해낭이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이제 재산권에 좀 예, 예. 재산권 행사에 좀 불이익을 좀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지정이 됨을 해가지고 진행 사항이 좀 저조하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물론 예산의 관계이겠지만 그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의원님. 근데 통상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한번 별도로 서면이든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집행 도로를 해서 재산권의 예, 그 부분은 불이익을 지금- 받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너무 행정 일방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도 검토도 또 뭐 집중도 그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안전관은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 군 전체 수립 네. 또 실형 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전과 직원들에서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서 이제 다 나온다. 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또 행진력을 좀 집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영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우리 서영계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장기 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현황 부분하고 네. 도시 요 부분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조금 이따 질의를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조금 이따 질의를 좀 예. 해주시고, 이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함양군의 도시 발전 모델은 무엇이며, 지방 소멸에 대비한 면밀한 함양군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 안전도시가에서 지향하는 방향의 함양 도시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말씀해 주시고 나서 서면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부서의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군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뭐 마무리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인구 뭐 소멸이라든지 지방이 적어지는 소멸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계획을 정비를 잘하고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100년, 100예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입안해서 경남개발공사를 해서 우리가 주택단지로 들어온다든지 문화복합지구로 진척한다든지 그런 측면을 저희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책 결정사항은 군 전체의 의지를 모아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부서의 의견은 사항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가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함양 도시 발전 모델은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혹시 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으면 이 모델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네네.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은 위원회의 그 업무 일지라든지 사항 보고를 그 내용을 좀 복사해가지고 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구 단위를 결정하고 도시 계획선을 갖다가 끊고 이를 하는 게 너무 맹목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내용을 결정 내용을 좀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동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연 몇 회 이상 하든지 이 소집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 제시해 줬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 중에 네. 함양에도 있고 안위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정이 열악한 함양군으로서는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그 하나의 그 불가결한 관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 좀 주셔야 되고, 네. 원가를 절감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업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상면의 경우 법이 바뀌어서 AB사업이 신청되었고 AB사업이 당첨돼가지고 AB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AB사업 결과 후에 본 사업이 신청을 할 거로 올 10월 달에 좀 신청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네, 합니까? 내년 몇 월경 돼서 신청? 내년 5월 계획입니다. 5월. 네. 그래, 내비 사업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바탕을 기본으로 두고 어찌됐든 간에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약한 그 남덕유산의 이치한 그 서상면을 조금 변화와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삶을 지위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본 사업 신청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향후 방향을 심고하게 정책을 요구되는데 선정이 되도록 안전도시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견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요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 안전과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저희가 대략. 대략 한 지금 건설하고 2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18%, 19% 요거 정도 될 한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네네. 20% 되면은 앞으로의 그 예산 확대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산 절감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절감 방안에 대하여 그런 공무원들의 그 내용이나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도 거기에 상하여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리 할 테니까 우리가 우리 군이 너무 연약한 재정 상태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신고한 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해놓고 나면은 여러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이하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잘 정리를 좀 해가지고 우리 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 경보 대피 현황 및 관리 실적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어떨 때 이기에 처했을 때 네. 방송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도 있고 옛날에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그런 하나의 아주 익숙한 상태에 민방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는 1년에 1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분기별로 체크를 면밀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또 질의하기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한 5.3% 정도 되고 제가 아까 20% 정도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업비 기준에서는 저희가 한 18, 9% 정도 항상 보고를 드리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 예산이 5.3%. 5.3% 정도 됩니다. 5.3%면 우리가 예산이 6,300억이니까 예. 우리 한 300억 낸게 되죠. 예, 300한 30억 항상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300억 낸게 되면은 정말 국도비를 나머지 제한 우리 군비가 거기에 한 30% 그럼 한 90억, 1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좀 많이 소진하는데 조금 이 절감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상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 배우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52페이지, 54페이지, 52, 5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관제센터 운영 방식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잠깐 또 이게 이제 민간 위탁으로 간다고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에서
왜 민간으로 가는지 네, 그것도 네. 잠깐 예. 또 뭐 그게 직영보다 그쪽으로 가는 게 또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있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영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나은 건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한 예. 가지 더 질문 더 네. 있거든요. 마이크 잠깐. 예. 그리고 또 53페이지에 CCTV 이제 올해 또 구매를 또 해서 이제 설치를 45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CCTV가 보통 보면은 그 시골에 보면 보통 그 번호판 정도가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인지 우리가 알고 싶고 또 그 보통 보면은 고화질이어야지만이 보통 뭐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어떻게 고화질인지 아니면 그게 한 방향으로만 있는지 이게 좀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는 이전에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하다가 이탁으로 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서준군수 와서 또 직영체제를 하시다가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 너무 이게 뭐 그렇게 필요까지는 없다. 이탁을 주는 게 효율적이다는 뭐 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린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하면 또 내용을 뭐 공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내부적인 검토는 이탁 하는 게 지금으로 체제는 훨씬 낫다는 여러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이탁과 직영의 문제는 채용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고 예산 인건비의 관계는 운영하면서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13명 기준에서 내년도 계획을 12명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우선은 60세까지 60세금 현행 고용 기준에서는 현재 계획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근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은 또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CCTV의 성능 화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사실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식별 자체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의 CCTV는 대답 잠깐만요. 네. 예,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에 네. 우리 그 의장님께서 이 분발하시라고 이리 오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화질이 떨어졌던 내용은 이제 CCTV 성능이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고 그때도 그 당시에도 고가의 제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질이 좋으면서도 저가의 제품이 또 많이 나왔고 그러면 또 이제 관리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행정에서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품의 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의 식별은 다 100%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고가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람이 동선을 따라서 자기들의 식별을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운영 체제를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현재로서는 번호 식별 가능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양방향이 되는가 부분 말씀했는데 CCTV가 저희가 지금 설치를 두 가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범용으로 하나는 마을 CCTV로. 그래서 마을 CCTV 같은 경우는 이즘 전 마을에 사실은 입구에는 무조건 하자. 그리고 이면에 빠져나가는 길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범 형태로 나가자. 그래서 사실은 한 마을에 거의 마을 CCTV가 2개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하다 보니까 매시 많이 들어간다. 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달면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CCTV라는 게 해서 우리가 멀리 보다 저희도 하다시피 가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시 효과를 동시에 노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별도로 별도 자리에서 의원님께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위원회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탁 운영 관계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탁 운영하였으면 의회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여안으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별도 또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예, 건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건대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 연일 참 축제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험회사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에 보험 내용이 설명 안 했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이 혹시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보험은 안전도시가에서 보험 취급 안 합니까? 국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이제 저희가 농작물 보험은 이제 센터에서 하고 풍수해 보험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한번 그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지만. 자료 요출을 안 돼서 내용은 없는데 별도로 그 자료 자료 요출을 안 해서 그게 없는 네네. 겁니까? 네. 그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지금 지원보장하는 우리 보험의 지금 현재 우리 지급 사례나 있습니까? 보험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농기계 사고도 많거든요. 농기계 사고도 우리가 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에 또 일본 밖에서 재해에 대해서 보험,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풍수의 보험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 전체적인 실적을 한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지금 사실 제가 우리 함양군에서 제 보험을 들어준 줄 오라라 그러죠. 그래서 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험도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기존 틀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요즘 흔히 말하는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그죠? 새로 생긴 스쿨존 관련해서 이런 보험 혜택을 좀 추가해서 흔히 요즘 어전한 기본적인 보험을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다 들지 않습니까? 좀 특별한 경우도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관에 이어서 좀 제대로 실질적인 우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광고를 해줬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에 관해 잠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 3년 전에 저희들 보각에 인명사고 났었거든요. 그분도 저희들이 보험을 수령해 드렸고, 아까 우리 건 의원 말씀하신 보험의 항목은 정부에서 어느 항목을 들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해 준 항목을 우리가 보험을 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이렇게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하게 되고,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못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험을 얼마 탔는지를 몰라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그분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농기계 사고라든지 또 어제 지금 안희의 상월리의 화재 보험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만 가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신청 못 해준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서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은 또 이렇게 안내는 해주지만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확한 보험 수령 금액은 본인이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나중에. 안 그래도 어제 화재가 집이 완전 전소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화재 또 해당됩니까? 예, 화재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이제 우리 군에서 화재가 났다고 이제 알려주면은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자기들 우리가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얼마를 지급했는 거 우리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좀 우리 보상 금액은 좀 미약하더군요. 아무래도 보상 금액이 또 세지면 또 보험 아무래도 또 예산이 많이 올라가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좋은 혜택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림의 어린이 안전 학습 체험장 이제 운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환경 정비라든지 제대로 뭐 시설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지난 달에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이 한두 개 부서진 거는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뭐 도색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안전 체험학습장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체험학습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올해 다 안 하고 내년부터 이제 또 하신다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제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또 운영하는 또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선생님, 겁니까? 어린이들은 또 대상은 선생님들도 모시고 아, 그래서 어쨌든 뭐 그분 하게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또 좋은 공원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연계해서 어쨌든 잘 좀 신경 써서 좀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또 이거 별개인데 이제 현안 문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우리 그 제가 그 민원 받고 나갔는데 시장통 그 용호통 앞에 지금 길을 막아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 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뭐 요즘 시대에 시내 한복판에 길을 막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요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니 또 그런 이 시내에 그런 길이 있는지 지금 그 요번에 가서 알았는데, 예를 만약에 그 안에 골목길에 그 큰 화재가 났다. 그 소방차 진입도 못하고 길을 막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고 부서에 또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 네. 지정시효가 만료 임박하거나 그죠? 네. 도시계획시설 그 폐지 해남 네. 그거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아까 보험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한 3주 동안 이 보험을 좀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민보험이 답이 없다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제대로 보험을 타지 못하겠더라. 그러고 보험회사에서는 일반 개인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면은 정말로 힘들다. 그리고 특히 국민보험은 특히 더하다. 물론 청구자가 우리 국민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보험에 든 관계자가 조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국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냐 할 것 같으면은 농기구 사고도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집이 불탄 것도 정말로 보상받을 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손해를 또 우리 그 공무원들이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식과 그 공유하는 체계를 좀 많이 알려주셔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하고 안 하고를 갖다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험이라 한 그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한 5%, 3%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국민보험에 가입되는 내용을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고건에 대해서 일어나면은 적극적으로 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서성에 애치기로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휴유장애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해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 한 3주 정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싶어서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같이 가서 원원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 지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유능한 머리로 조금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보충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 의원들부터 그 발언권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즘 뭐 말도 탈도 많은 그 아파트 건으로 인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르다 보면은 우리 지금 거기에 한 29% 파는 땅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는데 기억은 좀 14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14억이면은 네.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당연하죠. 네. 우리 면적은 얼마나 정도 봅니까? 면적이 지금 얼마지? 모르겠다. 면적 내가 자료 안 되겠네. 4,700 정도 되네요. 4,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4,700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단위로 따질 때게? 네네. 4,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면적이 2,000 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싹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한 데 대해서 네. 그 참 궁금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 6월 28일 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졌는데 네. 지정고시까지 네. 그동안에 의회 한 분도 얘기도 안 하고 그죠? 보고도 안 하고 그죠? 이 건에 대해서 아. 이제 저희가 부서 의견도 좀 틀리고 그리고 아니, 그래, 잠시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말씀- 줘봐요.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의회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부서에 협의 사항은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알기로는 봉사과하고. 의대 처리가 된 상황이고, 민원 봉사과하고 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의대 일단은 처리. 안전도시과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민원 봉사과에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 봉사과에서는 임의대로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이 네.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별도로 하지 네. 말고 여기서 얘기를 해줘 봐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 선이 있고, 이걸 아니, 주관하는 과장님 데서, 선에서 예, 결정을 했는데 왜 선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이게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 네. 지금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패싱시켜 놓고 다 해놓고라건 네. 지금 와가지고 그 방법 찾아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합니다. 우리 민원 봉사과에 협의해 준 그 문서 있지요, 공문. 네. 이미 안전도시과에서 민원 봉사과에 이 서류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네. 민원 봉사과에서도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안전도시과에서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던가 네. 박스를 썼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이 공문 전체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물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은 이거는 요번에 민원 봉사과에 협의해 준 공문 전체를 한번 넘겨줘 봐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것도 요 관련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안희에 공청회 한 거 알아셨죠? 소방 관련.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분청에서는. 이것도 사석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안희의 소방서 부지 관계는 이미 지난해 의회에서 소방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또 공익재산심의에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적정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안건이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의원님, 안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 됩니까? 아니, 이거 좀 더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관련 업무는 도사무잖아요, 그죠? 네. 도사무면은 소방서 관련에 대해서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우리 군수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게 우리가 의회에다가 상정해서는 안 될 일들을 상정을 시켜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쑥시게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의원들이 뭐나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아랫게 그래 면 사무소에서도 할 수 없는 공청회를 면장 주자로 한다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요. 면장이 그 도지사한테 가서 이혼 받아왔는가 일들을 업무 자체를 그렇게 체계가 안 잡혔어요. 그 일들이 하는 게. 그러고 지금 이게 보면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고 우리 과장님이 전번에 저한테 뭐 하나 물으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라요. 기억나요? 네. 이거는 단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대한 효력 등에 대한 안내라 안내를 갖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날 저 우리 공청회 때에 참석하셨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이 부칙이 있다 하는데 그 부칙을 한 분 있으면은 그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주면 좋겠는데 예, 거기에 할 수 있는 부칙이 예. 어디에서 있는 건지 그 부칙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그 재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다 정했다 하는데 뭐 정해진 거 있어요? 아니, 거기서 공청회 자체에서 그 장소는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 예산도 우리 지방 재정으로 확보를 했다 했고 또 장소까지 정해졌다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그 예산 관계는 예.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데 예산 확보라 하는 거는 말도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러한 가정이 202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10건을 추진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5건을 추진한 그런 실적도 있고 해서 나는 우리 지역구고 이런 상이라서 거기를 갖다가 119 센터를 빨리 자기들이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기고 네, 그런 이제 예산이고 뭘 그런 내용 가지고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있지도 않는 상황을 예산이 확보됐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걸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언을 있고. 세우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근데 의원님이 알아서 하시면 지금 되고. 우리가 이 소방서 관련 업무는 우리 군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때 그 상정을 시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 관련에 대해서. 아니 소방서 관련 부지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소방서 부지를 그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예산부서에, 그래 예산부서에서 의회 예산을 넘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다른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그 부지는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서 그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인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저 질의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건지 그 조항을 한번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뭐 부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칙 자체가 없는데 그래 아니, 자꾸 부칙하니까 부칙이 그 아니고 부칙을 그 아무리 밑에 찾아봐도 부칙이 없는데 부칙이 딱 그거는 하니까 부칙은 법에 부칙이 있는 거지 어떤 지뢰에시는 부칙이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왜 부칙 말이 자꾸 나오냐고. 그 밑에 보면은 없는 얘기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근거가 없을 때게 애매모할 때게. 예, 그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퍼뜨리니까 자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할 경우 그게 뭐냐? 자, 우리 안희하고 서하고 경계선에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다리 맥락이 다리라고 아시죠? 예.
그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럼 서하고 아니하고 서로 네 경계니 내 경계니 갑대게 그럴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항은 지금 명확하게 법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니까 우리 국민들이 혼동을 할 수밖에 더 있냐고, 그 주민들이.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도 그 법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지금 보면은 경상남도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다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 지역 자치단체를 우리 함량에다 잣대가 들이댑니까?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모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사항을 갖다가 모든 소방서를 지으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소방서를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그 소방서를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소방서를 빨리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잠시만요, 국장님. 안이해가 소방서가 신규 같으면 가능해. 나도 이해를 해줘. 기존 있는 걸 없애고 또 새로 진작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함양군 예산이 자립도 한 8%, 9%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있는 소방서를 없애고 또 땅을 사주고 해요. 우리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소방서 가보시면은 우리 소방서 기능을 노후화되고 또 그 전체적으로 많은 불편이 따라서 그 도내 전체에서도 우선순위에 우리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어떤 국민들의 복지를 좀 더 앞당기기 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왜 있습니까? 회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지. 거기 지금 우리 국장님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모든 규칙이 필요가 없다요. 인지상정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해칙이 뭐로 필요하고 규칙이 뭐로 필요하요. 그 한 가지 예로 자 마산도 57억이고 마산 시민들이 혈세 57억 지켜냈다.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몇 군데가 인지상정에 의해서 깔려서 협의해가지고 넘어갔다, 도와줬다 해서 그걸 갖고 다른 데는 했니 안 했니 자꾸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할 거라요. 회의규칙 떠나고 조례 무시하고 다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제발하고 서로가 그 지킬 거는 지키는 범위 내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까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요. 명확하게 지금 이거는 우리 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애매하게 받아들이면은 과장님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혼선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천언하겠습니다. 119 센터 관계는 잘 찾아보시고 내용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한테 한부 복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고 위원장이 위원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그런 119 센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확보 차원이 무엇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심중하게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의원님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시원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